많은 분들이 잠 한 번 푹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시죠. 그만큼 잠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잠을 잘 자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하거나 우울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경우는 그 원인이 해결되어야지 근본 원인은 그대로인 채 잠만 잘 잘 수는 없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잠을 잘 자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기본 규칙은 있습니다. 먼저 좀 생소하지만 그 의미가 중요한 용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면위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손을 잘 안 씻는다거나 화장실이 지저분할 때 흔히 위생 상태가 안 좋다고 말합니다. 위생이 나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감기나 장염 같은 병에 걸리기 쉽겠죠. 수면위생도 비슷합니다. 잠을 자는 것과 관련된 평소 습관이 좋지 않으면 불면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평소에 손을 자주 씻고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게 좋은 것처럼 수면 위생을 건전하게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 다시 말해 수면 위생을 좋게 유지하려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지켜야 합니다. 수면은 리듬, 앞서 말씀드린 일주기 리듬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잠들고 깨어나야 합니다.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반대로 오늘따라 피곤하다고 침대에 눕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쉬는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로를 풀려고 주말에 실컷 늦잠을 자고 나면 그날 밤엔 잠이 잘 안 들죠. 월요일을 앞두고 늦게 잠들고 피곤해서 밤에 일찍 눕고 또 잠이 안 오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잠자리 환경을 충분히 조용하고 어둡게 만들어야 합니다. 간혹 너무 조용하거나 캄캄하면 오히려 잠이 안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 잠들 때야 너무 고요하면 잡념이 생기고 괜시리 무서움이 느껴져서 그러시는데요. 그렇다 해도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거나 취침등을 켜놓는 것조차도 깊이 잠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경우 굳이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희한하게 그 시간이 되면 잠이 깨는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 뇌는 미세하게나마 주변 환경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옆사람 코 고는 소리에 마침 꿈에서 큰 트럭이 지나가는 모습이 꺼지는 것처럼요. 잠자리에서 시계를 치워야 합니다. 째깍거리는 소리가 은근히 신경 쓰일 수도 있고요. 디지털 시계의 불빛이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로 잠을 못 자는 분들은 중간에 자꾸 시간을 확인하는 버릇이 있다는 겁니다. 몇 시쯤 됐지? 지금 잠들어봐야 겨우 4시간밖에 못 자겠네. 빨리 잠들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도리어 마음은 더 초조해져서 잠이 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시간을 몰라 늦게 깰까봐 걱정이시라면 알람을 맞춰놓고선 시간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주무셔 버리십시오. 자려고 누웠을 때 1, 20분 내에 잠들지 않으면 다른 걸 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점은 그 다른 행동을 침대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침대에서 다른 걸 하게 되면 뇌는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닌 다른 걸 하는 공간으로 받아들여 침대에만 들어가면 정신이 말똥말똥 도리어 잠이 달아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폰을 보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오면 자연스레 스마트폰으로 손이 갑니다. 몇 시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루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특히 스마트폰이 나쁜 이유는 스마트폰에서는 아주 밝은 빛이 나온다는 겁니다. 깜깜한 방에서 얼굴 가까이에 두고 보는 스마트폰의 빛은 눈으로 하여금 지금이 환한 대낮인 듯 착각하게 만듭니다. 손과체에서 분비되던 멜라토닌이 멈춰버리고 그러면 들려던 잠이 달아나 버립니다. 침대 앞에 있는 TV도 똑같습니다. 빛이 나오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TV보다는 책을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침대 안에서가 아니라 침대에서 나와서 아예 침실 밖에 나와서 책을 보도록 하십시오. 거실 소파나 부엌 식탁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또 글자가 쓰인 흰 종이의 밝기가 멜라토닌 분비를 자극시키기에 적당한 정도여서 특히 잠이 잘 오게 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누운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시계를 보는 것 자체가 잠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불 끄고 누웠을 때 대략 감으로 1, 20분쯤 지난 것 같은데도 잠이 안 온다 싶으면 침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낮 시간의 운동은 밤에 잠을 잘 오게 해줍니다. 하지만 잠들기 바로 직전에 하는 운동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흥분된 상태가 채 안정되기도 전에 잠을 청하게 되는 꼴이 되므로 수면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대신에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다시 말해 부교감신경을 강화시켜주는
명상과 심호흡, 스트레칭 정도가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녁에 따뜻한 목욕을 하는 것도 긴장을 풀어줘 쉽게 잠들도록 도와줍니다. 너무 피곤하면 도리어 잠이 안 오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또한 긴장이 채 풀리지 않아서입니다. 그렇게 자고 나서 아침이 되면 가능한 빠른 시간에 가능한 한 가장 밝은 빛을 보도록 합니다. 이른 아침 시각신경을 통해 들어온 밝은 빛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완전히 차단시키는데 여기서부터 시간이 째깍째깍 지나면서 이제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그동안 차곡차곡 쌓였던 멜라토닌이 넉넉하게 분비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밝은 빛으로 아침잠을 깨고 난 뒤엔 낮에는 낮잠을 자지 않아야 합니다. 낮잠을 자게 되면 첫째로 수면 각성의 일주기 리듬이 흐트러지게 되고, 둘째로 수면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인인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물질이 해독되어 버려 막상 밤에 잘 시간이 되면 잠이 올 것 같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 피곤하면 잠시 쪽잠을 잘 수는 있습니다. 특히 수면 각성 주기가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어린이들이나 체력이 약한 노인들은 잠시 쉬어주는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안 그러면 미세 수면이라고 해서 자려고 해서 자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깜빡 졸아버리는 일이 생기는데, 그럴 바에야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점심 먹고 오후쯤 매일 일정하게 잠시 낮잠을 자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지중해나 더운 지역의 나라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시에스타라는 낮잠 문화는 이런 자연스러운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의학상식 한 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여름에 열대야가 되는 날이면 밤마다 더위에 잠을 못 이루는 고생을 해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 더우면 잠들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일주기 리듬 때문입니다. 체온 또한 멜라토닌이나 호르몬들처럼 하루를 주기로 일정한 사이클을 그립니다. 체온은 저녁 시간 동안 높아졌다가 밤이 되면서 서서히 떨어져 새벽녘에는 가장 낮은데요. 하루 중 체온이 가장 높은 시점에 도달했다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잠이 드는 시점입니다. 멜라토닌과는 반대로 움직이죠. 그런데 밤이 되어서도 기온이 너무 높은 채로 지속되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지를 않아 잠들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추운 겨울 새벽에 깼을 때 유난히 추운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시점이 바로 체온이 가장 낮았다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따뜻한 이불 밑에서 나오기가 그렇게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 잘 자는 요령으로 밤에 잠들 때에는 좀 시원하게 하는 것이 좋고, 아침에 깰 때에는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체온은 하루 24시간 내에 2번의 사이클을 그린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밤중에 잠이 드는 시간쯤에 한번 크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점심 전후에도 또 한번 살짝 떨어집니다. 우리가 점심 먹고 나면 느끼는 식곤증, 더운 나라의 시에스타가 바로 이런 체온의 변화 때문인 겁니다. 이야기를 이어서 수면 위생을 위해 피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서 TV나 책을 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침대에서는 잠만 자라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TV와 스마트폰에서는 빛이 나오기 때문에 더 나쁩니다. 뇌가 대낮이라고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잠들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중간에 소변 보러 깨게 되기 때문에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예민한 분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염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 식사 시간 이후로는 물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잠들기 전에 꼭 한 대 피운 뒤 누우시죠. 밤새 못 필 테니까요. 잠이 안 들거나 중간에 깨는 경우에도 또 담배 생각이 납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긴장을 풀어주고 기분을 전환시켜주긴 합니다만 사실 도파민을 자극하기 때문에 뇌는 더 각성이 됩니다. 더군다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호흡기가 좋지 않은 분들은 담배를 피운 뒤에는 숨이 답답해져 깊게 잠들지 못합니다. 잠과 술과의 관계는 흔히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알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이 안 들 때 술을 좀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느끼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약간의 술은 긴장을 풀어주고 잡념도 없애줘 약간의 취기에 슬며시 졸음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채로 드는 잠은 정상적인 수면과 다릅니다. 정상 수면 뇌파와 다르죠. 깊은 단계의 수면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자주 깨거나 옅게 자게 됩니다. 조각이 나는 것이죠. 게다가 알코올 성분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막아버려 소변량이 많아져 자다가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목이 말라 또 물을 마시러 깨게 되고요. 과음한 날 어땠는지 기억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면 뇌의 수면 중추가 약해져서 불면증은 만성적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뇌의 기능이 망가져 불면증은 좀처럼 낫지 않게 되고 심지어 수면제도 잘 안 듣게 됩니다. 심한 분들은 술에다가 수면제까지 드시기도 하죠.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면제 성분과 알코올은 서로 교차 내성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데 알코올에 내성이 생기게 되면 자연히 수면제에도 내성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끊지 않는 한 불면증은 치료될 수 없다고까지 말씀드리곤 합니다. 카페인은 피로물질인 아데노신의 작용을 차단하기 때문에 잠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몸은 피곤한데도 뇌가 그것을 못 느끼는 것이죠. 지치고 눈은 무거운데 뇌는 말똥말똥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피로감을 덜어주고 활력을 불어넣어주지만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는 늦은 밤까지 영향을 줍니다. 카페인의 효과는 6시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만약 밤 11시에 잠드는 분이라면 오후 5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체질에 따라 약간의 카페인, 아침에 마신 커피조차도 잠을 방해한다는 분도 계시므로 개인 차이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꼭 자야지 하는 생각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 오히려 잠드는 걸 방해합니다. 잠이 안 드는 것 같다면 미련을 버리고 오늘은 어쩔 수 없네 하는 마음으로 침대에서 나와 소파에 앉아 책이라도 보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좀 있다가 졸음이 느껴지거나 그날 안 되면 다음날 밤에라도 잠들 수 있으니까요. 하룻밤 못 잔다고 큰일이야 나겠습니까? 다음날 피곤하고 업무 집중이 떨어지겠지만 차라리 하루 그러고 말지 자칫 계속해서 못 자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는 말아야 하니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기상해서 밤 11시에 잠드는 경우를 가정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어떻게 생활해야 잘 잘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알람 소리에 7시에 깨면 곧바로 집안의 불을 최대한 밝게 켭니다. 채광이 잘 되는 집이라면 몇 분이라도 베란다로 나가 햇빛을 쬐입니다. 출근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 일과를 보냅니다. 틈틈이 걸으시고 시간이 된다면 운동을 하십시오. 커피는 아침에 한 잔 정도, 점심 식사 후 필요하면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지만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낮잠을 자지 마십시오. 그냥 눕는 것도 안 좋습니다. 등을 땅바닥에 닿게 해서는 안 됩니다. 퇴근 후 초저녁이 되면 또 저녁 식사를 한 뒤에 피곤하며 깜빡 잠드는 경우도 흔한데 참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밤 10시 정도가 되면 TV와 스마트폰을 그만 보고 집안 전등도 최대한 끈 뒤 보조등이나 독서등 정도만 켜놓습니다. 10분 정도 스트레칭으로 몸을 좀 푼 뒤 따뜻하게 샤워를 합니다. 저녁 식사 때 과식을 하면 숙면에 방해가 되는데 저녁을 적게 드신 탓에 좀 시장한 것 같으면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잠들기 20-30분 전, 그러니까 10시 반 정도부터 거실 소파나 식탁 의자에 앉아 책을 봅니다. 집중해서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루한 책이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냥 한두 페이지 찬찬히 본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11시 정도가 되면 졸음이 느껴집니다. 그때 침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잠이 확 달아나 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잠자리에 들어가 눕습니다. 다음날 아침 기상은 알람 소리에 맡기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잡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양을 세어보라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해서 잠이 잘 들면 좋겠지만 잠이 안 올 것 같으면 느낌상 1-20분 정도 지난 것 같다면 그냥 일어나서 거실로 나옵니다. 다시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책을 봅니다. 그러다가 졸음이 느껴지면 다시 잠자리로 들어가 봅니다. 종종 불면증이 심한 분들은 이렇게 하면 밤새 들락거리다가 한숨도 못 잔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계속 해보십시오. 설령 그날 밤은 못 자더라도 며칠 내로 습관이 잡힐 테니까요. 자다가 중간에 깨는 경우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소변 때문에 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게 몇 시가 되었든 간에 그냥 기상해버립니다. 기상 시간이 7시더라도 예를 들어 새벽 5시에 깨서는 다시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냥 그때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1시간이라도 더 눈을 붙이고 싶겠죠. 새벽에 깨서 할 일도 없고요. 춥기도 하고요. 그래도 움직여야 합니다. 화분에 물을 주든 설거지와 빨래를 정리하든 이메일을 확인하든 하는 겁니다. 광선 치료 기기를 구입해서 아예 밝은 빛을 쬐어 뇌를 깨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정된 시간이 되면 출근 준비를 하거나 남편과 아이들을 챙겨주시고 일상을 합니다. 못 자서 피곤해도 낮에 눕지 말고 낮잠을 자지 말아야 하며 피곤하다고 커피를 많이 마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전날 잘 못 잤다고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평소보다 일찍 잠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평소 시간대로 11시에 자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잠드는 시각을 30분 정도 더 늦추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루 또 하루 노력하다 보면 대부분 며칠 이내로 잠을 잘 자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올빼미 스타일인데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경우, 그런 분들은 휴일에 실컷 몰아서 주무시곤 합니다. 일주일 동안 피곤했는데도 밤에 좀 놀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고 그러고선 휴일 아침에 11시, 12시까지 코가 비틀어지게 됩니다. 오후에 또 낮잠까지 잡니다. 평소에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이라면 그런 대로 또 적응해 나가겠지만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유혹을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휴일 충분히 잔 탓에 밤에는 또 잠이 안 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니까요. 잠이란 참 역설적입니다. 너무 많이 졸리는 원인 중 1등이 뭐냐면 밤에 제대로 못 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원인 1등은 재밌게도 그 전에 낮에 너무 많이 잤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면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좋은 수면 습관, 좋은 수면 위생을 지키시기 바랍니다.